네, 굵직한 세 가지 뉴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김은배 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전달 내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개봉박도 하는 얘기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입니다. 앞에서 전해 들으신 대로 이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인가, 이번 주는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곧 만나기로 했죠, 이번에 주말에 네, 나왔죠? 맞습니다. 네. 일단 그런 긍정적인 뉴스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들 함께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외신에서 현재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크라 대통령실에서 조건 없이 만나겠다. 결국에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이고요. 네. 벨라루스 국경이 이제 위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핵카드를 좀 꺼냈습니다. 핵무기를 준비하라 이런 명령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전반적인 소식을 좀 주말 중에 지났으니까 이 부분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내용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회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측과 조건 없이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회담 시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양측의 합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뒤 다음에 이뤄졌는데요. 이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시아 대통령실 보좌관도 이날 오후 3시쯤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벨라루스 고멜 지역에서의 회담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 벨라루스에 협상단을 파견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협상 장소가 중립적이지 않다 이것을 이유로 들면서 첫 번째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이런 제재들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든 모습도 있는데요. 일단은 나토와 이 미국 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우크라이나 지금 뭐 민간인들도 총기를 사용할 정도로 결사항전에 좀 부딪히고 있다라는 뉴스를 전해 들으셨는데 푸틴이 또 여기서 핵 위협을 가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기 때문에 얘기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에도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상황이 조금 여의치가 않은 거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주말 중에 네.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미국과 유럽 이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 스위프트에서 좀 배제시키기로 했다는 점이고요. 네. 우크라 침공에 대한 추가 제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 보유고 접근도 제한이 되고요. 일단 러시아인에게는 황금 여권도 판매 금지가 됩니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해서 6개국이 공동 성명을 했고 러시아 키예프 공격에 금융 고립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세하게 스위프트가 어떤 것들인지 좀 전해드릴게요. 네, 보시면 러시아,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고 하죠.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스위프트란 11,000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굉장히 고도로 높은 보안을 갖춘 전산망인데요. 여기서 퇴출이 된다면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거론돼 왔습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이렇게 6개국이 이날 공동 성명을 냈고요. 이 전쟁을 선택하고 우크라이나 주권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를 규탄한다라면서 이 러시아의 전쟁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어진 국제법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서 다른 도시를 공격함에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를 국제 금융으로부터 고립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이 조치들은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 우선 선별된 러시아의 일부 은행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전면적으로 배제가 되고요.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 보유고 접근 역시 함께 제한됩니다. 네, 국제 결제망에 이어서 에너지 제재 그리고 유럽에서는 방금 나온 거는 항공도 이제 러시아는 운행을 금지시킨다라는 네. 조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통할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정확한 회담 일자 시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8일 아침은 맞다고 하네요. 네, 아침에 열릴 거라고 하기 때문에 장중에도 계속 내용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서 또 안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주말 동안에. 네, 맞습니다. 일단 북한 측에서 미사일 발사가 좀 이뤄지게 됐고요. 일단 내용 좀 함께 살펴보시면 약 한 달 만에 무력 시위가 재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청와대 측에서도 엄중한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북한 측은 좀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내용 통해서 보시죠.
네, 오늘 보시면요. 이 북한이 어제 오전 7시 52분쯤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고요. 올해에만 벌써 8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쏘아 올렸는데 그 다음에 28일이 흘렀거든요. 다시 한번 미사일 발사가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부는 처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주재로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나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좀 표명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시간 10분간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진력하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된 것은 세계와 지역 그리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와 이 북한이 또 한미를 비롯해서 국제사회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강조하고 외교를 통해서 평화적인 해결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생겼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북한의 도발 행위가 계속되면서 여전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탄도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북한 측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전해주세요. 네, 북한 측에서는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예. 일단 어제 이뤄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렇다고 이제 북한 매체 측에서 밝힌 소식입니다. 국가우주개발국가 국방과학원이 이제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해서 공정 계획에 따라 중요 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시험을 통해서 정찰 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의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과 경사 촬영을 진행해서 고분해능 촬영 체계와 자료 전송 체계 그리고 자세 조종 장치들의 특성과 동작이 정확한 이런 부분들을 확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비행 거리는 약 300km였고요. 고도는 약 620km로 탐지됐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발사를 하고 나면은 재원이라던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음 날 북한에서는 통상적으로 네.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조금 더 베일에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1번 뉴스, 2번 뉴스 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반영이 될지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 같이 보실까요? 세 번째는 이제 노마스크 시대가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이 네. 먼저 움직임이 있는데 실내에서 한 10명 중에 7명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측도 이제 영국에 이어서 점차 방역 제재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제 CDC 측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결국에 방역 지침을 개정하면서 완화시켰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70%가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신규 확진이나 입원 환자, 병실을 근거로 위험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가 있는데 어떻게 방역 지침이 변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자 미국인의 70%가량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를 했고요. CDC가 이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세 지침을 보면 코로나19의 위험도 척도를 최근 일주일간의 신규 확진자 수, 신규 입원 환자 수, 그리고 코로나19의 병상 점유율 이거 세 가지를 통해서 측정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신규 확진자 수만 봤었는데 이제는 입원 환자 수 그리고 병상 수용 여력까지 함께 고려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비어 베세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뿐 아니라 중증도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짚었고요. 새 지침은 카운티 정부가 이러한 세 가지 척도를 이용해서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낮음과 중간, 높음 세 단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낮음과 중간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람이 밀집한 실내 공간을 피하지 않아도 된다고 CDC 측이 권고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이게 중증도 환자가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조금 더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약간 불안하신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접근될까요, 이런 분들은? 네, 백신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 지침에서도 좀 예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까지 함께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도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만 적용이 되는데요. 새 지침을 적용하면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아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되는 인구는 28%에 불과합니다. 이전에는 99%가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국의 많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와 함께 살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셸 윌렌스키 CDC 국장도 새로운 지침이 코로나19
이 확산 정도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하면 될지 이 조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증을 앓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병원이 환자에 압도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렇게 되면 또 리오프닝 관련주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권고가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보류까지 마스크 착용 가져가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국가들의 동태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국내 정부의 좀 반응까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